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들 다 학교 보내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았습니다. 그냥 맨 얼굴로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립스틱은 발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를 제가 표했습니다. 예, 양해해 주시고요. GS25에서 카페 25라고 이거 라떼를 한번 사봤는데 그냥 라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커피를 뽑아서 프림 같은 걸 이렇게 믹스 같이 생긴 프림 같은 걸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우유 넣어주는 거 아니냐고.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. 이거 옛날에 프리마라고 있어서 프리마. 이거 프림 같은 거 아니에요? 이랬거든요. 그랬더니 아니라고. 이거 우유를 동결 건조시켜서 만든 우유 가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타 먹어 봤거든요. 근데 맛이 괜찮네요. 가격은 1,800원. 우리 동네가 살짝 시골이다 보니까 아침에 문을 여는 카페가 별로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거의. 한 10시나 넘어야 문을 열지, 문을 여는 카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먹고 싶으면은 여기 뭐 편의점 뭐 그런 데밖에 없어요. 아니면 집에서 먹거나. 예, 각설하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제목은 웃는 엄마? 뭐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으려나?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학부모가 웃는다고 해서 그게 당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스타일. 그러니까 굉장히 상냥하고 항상 웃고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에 관계없이 항상 웃는 표정이거든요. 그렇지만 속도 웃고 있는 건 아니겠죠. 아무튼 그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, 그런 서비스 직종 뭐 이런 걸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몸에 배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항상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. 엄마들도 마찬가지야. 엄마들도. 예,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엄마들도 마찬가지죠. 예, 그냥 삶의 스타일이 그냥 웃고 이렇게 호의적이고 뭐 이런 엄마들이 있죠.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마들이 만약에 학부모가 그렇다면 저 학부모는 나에게 만족을 하는구나. 내 수업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에 만족을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벼랑간 벼랑간 그냥 이렇게 끊는다는 통보를 받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주의해야 되는 그런 엄마들은 뭘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, 첫 번째로,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엄마의 스타일은, 학부모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, 컴플레인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. 그 컴플레인 하는 엄마들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. 그것도 그들의 삶의 스타일인데, 컴플레인을 하는 엄마들일수록 그게 교정이 되면 100% 믿고 엄청나게 오래 그 학원을 보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컴플레인 했던 것이 교정이 되면 이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했는데 이 학원에서 이걸 교정을 했어. 내 말대로 했어. 이랬을 때는 대만족이죠. 그래서 계속 다닌다니까요. 그래서 컴플레인, 뭐 엄마가 보통 아빠보다는 엄마가 99% 이상이니까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. 그러니까 엄마들이 컴플레인을 한다. 그것도 학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부방이나 뭐 교습소 이런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컴플레인을 한다. 뭐 이거 왜 이런가요? 뭐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랄까. 뭐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엔 기분이 나쁘죠. 기분이 나쁜데 중요한 건 기분이 나쁘지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교정이 되면 애를 맡기고 정말 오랫동안 애를 맡기고 그냥
다니는 거예요. 그런데 오히려 가끔 가다 이렇게 깜짝 쇼처럼 완전히 한 대 얻어 두드려 맞는 그런 느낌이 뭐냐면 바로 항상 웃고 조용하면서 항상 웃고 호의적이고 뭐 이런 스타일의 엄마. 그리고 컴플레인도 하지 않는 엄마들.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컴플레인 할 게 많지만, 그러니까 내 눈에 안 차는 게 많지만 벌써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? 내 눈에 안 찬 게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이 선생한테 말해도 별로 이렇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? 아니면 벌써 크게 실망을 한 거죠. 그래서 샥 마음을 접은 거죠. 그래서 아휴 뭐 그러면 그렇지, 여기가 뭐 그 정도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마음을 접고, 그러니까는 그런 스타일의 엄마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해. 말을 많이 하는 걸 싫어하고 여기 아니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가면 되지, 굳이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겠냐, 뭐 이런 스타일?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 랄까, 아니면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개선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뭐 여기서 한 가지 말한다고 이게 되겠어, 뭐 이런 느낌. 그런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, 그러니까는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여기서 대입을 해볼 때 컴플레인을 하는 엄마를 짖는 개에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. 야,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뒤통수를 치거나 갑자기 그만두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를 해 두시고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컴플레인 하는 엄마 말고, 컴플레인 말고, 화내거나, 뭐 화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끔 가다 있어. 화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.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그 공부방 하면서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토요일, 일요일 날 별로 하는 일이 없어.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TV 아니면 유튜브나 계속 보고 집에 그러니까 학교에 오는 거야. 그러면 그런 류의 애들을 월요일 날 딱 보면은 정말 얘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 정말 유튜브만 눈이 빠지게 봤구나, 아니면 게임만 했구나, 이러, 이렇게 했다는 걸 막 엄청나게 느껴져. 그 아이의 그런 아우라, 그 아이의 느낌,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, 뭐 이런 거게 막 느껴지면서 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. 근데 그런 류의 아이들은, 보통 브로큰 패밀리가 좀 있고, 그래서 뭐 할머니 손에 크거나 뭐 이런 애들,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키워진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키워진 뭐 그런 애들도 살짝 있는데, 그래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이제 이래가지고 애들을 원하는 애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교회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. 동네 교회, 제가 이제 다니는 동네 교회를. 그래서 꽤 많이 데려갔어요. 꽤 많이 데려왔어요. 동네 교회 데려가면 좋은 게 애들 그 일요일 날 이제 예배 보잖아요. 예배 보고 나서 밥을 줍니다. 동네 교회에서는 밥을 줘요. 작은 교회에서는. 그럼 밥도 공짜로 먹고 오는 거야. 공짜로 먹고 또 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크레이션 같은 걸, 그러니까는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 애들은 밥을 먹고 또 모이게 해. 그래가지고 뭐 멘토링 비슷한 것도 하고, 막 언니 오빠들 뭐 누나 형들하고 같이 멘토링 비슷한 것도 하고, 뭐 액티비티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.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거야.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TV만, 집구석에서 TV나 뭐 핸드폰이나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학원 애들을 꽤 이제 교회로 이제 데려갔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
다 만족을 하고 너무 고마워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이 아이를 왜 아이를 교회 데려가서 세뇌를 시키냐고 정말 대박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. 대박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저도 한 성깔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내가 너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 놀다 오자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.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 만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어떤 액티비티 레크레이션 하고 오는 게 훨씬 좋잖아. 그러면 아침서부터 그런 거 하고 오면 벌써 오후에 오면은 한 두세 시, 뭐 서너 시 이렇게 되는데 좋잖아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그러면서 아주 대박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나는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서부터 우리 아이 당신네 학원에 안 보낸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. 왜냐면 너무 대박 크게 싸웠고, 나도 막 큰 소리가 났고, 그리고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애를 세뇌시킨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난 진짜 그때 깜짝 놀랐고,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애 교회 가자는 말 안 하겠다고.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람이 나갈 줄 알았어. 그랬더니 웬걸. 그 다음 주에도 애가 나오더라고, 학원을. 그 다다음 주에도 나오고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걔가 우리 학원을 다닌 최장으로 길게 다닌 아이 중에 하나였어. 응. 그리고 걔가 공부도 잘했고, 아무튼 그랬거든요. 그런 애였어. 그러니까 이 부모가 나한테 막 화를 내는 부모 있잖아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원을 끊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.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.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어른들은 화를 내지 않잖아. 애들이 화를 내지. 어떻게 어른이 어른한테 화를 내. 어른이 어른한테 화를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거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약간 성격이 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동심. 오히려 어른 같은 멘탈이 아니라 아이 같은 멘탈? 뭐 지능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. 그러니까는 감성 뭐 이런 게 어른보다는 아이의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이 화를 정말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우 없이 보이는 거죠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화를 부르르 냈다가도 그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낸 거잖아. 그리고 본인은 그걸 표출을 한 거잖아. 그래서 그냥 그게 지나가잖아. 그러면 또 본인이 화를 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무 일 없이 정말 조용하게 다닐 수도 있구나. 뭐 이런 느낌. 그래서 진짜 인생은 경험이다, 경험.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경험 많이 하는데 하고 나면서 정말 사람 경험 정말 많이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느낀 점이 있었거든요. 예, 그래서 정말 뭐 화내고 아니면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엄마들이 오히려 다루기가 쉽고 오히려 항상 나이스하고 예, 오히려 항상 나이스하고 조용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뭐 이런 류의 아이들이 이런 류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딱 뭐 마음 놓고 있다가 어느 날 된통 당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. 그래서 뭔가 컴플레인을 하고 막 이러는 엄마들은 본인이 컴플레인 한 거가 교정이 되면 예, 엄청 오래 그 학원에 자신의 자녀를 맡긴다. 그리고 선생님한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화를 냈던 거에 대해서 이해만 시키면 아주 오래도록 그 학원을 다닐 수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정말
약간 염두에 두어야 할 이런 스타일의 엄마는 막 컴플레인하고 뭐 이런 엄마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조용한 아무런 컴플레인도 없고 항상 웃는 그런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무서운 엄마들이 아닐까.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예,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